여성의 실력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평등한 지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사람에 대한 인권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저는 좋은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와야 되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 예. 오늘은 이사장님하고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임진왜란 당시의 어떤 사회적 약자들,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심지어는 노비 이런 사람들의 삶이 참 고달프고 피폐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사장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 특히 임진왜란 당시의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여성의 삶,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물음이겠죠. 이게 남자에 대비한 여성의 인권, 이거는 아마도 동서고금을 통해 가지고 제일 어렵고 이해하기는 쉽지만은 실천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적인 편견 혹은 피부 색깔에 의한 차별 안에 있지만은 이 성별에 의한 차별, 특히 약자인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유린 이런 거는 하여튼 양의 동서를 물론하고 고금을 통해 가지고 쭉 있어 왔는데 특히 전쟁 때에는 말할 수 없이 이제 짓밟히는 거죠. 평화시에도 20세기 전에는 여성이란 뭐냐? 아주머니다. 아주머니. 애를 낳고 키우는 주머니다. 그런 인식이었거든요. 저희 할머니 때까지만 해도 돌아가신 지가 지금 몇십 년 됩니다만 우선에 이름이 없습니다. 여성으로서. 인간인데 조선시대에는 마찬가지였죠. 여성은 기본적으로 이름이 없었습니다. 왕비나 아주 귀족들은 이름을 들어 짓기도 했지만 여성은 기본적으로 이름이 없다. 애일 때 이제 무슨 동네나 봄내나 이런 이름으로 천한 이름으로 불리곤 했지. 그거는 부르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호칭이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서 부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인권의 상징이죠. 얼만큼 천했으면 이름도 없었을까. 실제로 시집을 와서 출산을 하는데 저희만 해도 그랬습니다. 딸은 아무리 많이 낳아도 카운트가 안 됩니다. 아들을 한 두세 낳아야 그래야 우리 며느리라는 이야기를 듣지. 딸이라는 그거는 그냥 키우는데 힘만 들어가고 남자처럼 어떤 반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노동력이 있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나 인도나 어느 구석에 가면은 빨리빨리 딸은 치워야 된다. 어릴 때에 옆집에 세발자전거 하고 바꾸든지 강아지하고 바꾸든지 해가지고 빨리 보내서 입을 들고 대신 어떤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거든요. 임진왜란 당시의 여성의 존재는 그러면은 인구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인구 통계에는 들어가죠. 예. 그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조정에서 세금을 거두고 또 어떤 노역을 증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용가치 측면에서 인구 통계에는 포함은 되죠. 그러나 그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 산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농사 짓고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남자를 낳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잘해야 귀족들끼리 혹은 사무라이들 집안들끼리 정략 결혼을 할 때의 도구 또 무슨 인지를 바칠 때에 내 딸, 심지어 어머니 인질로 바친다 이거죠. 그러니 전혀 무슨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극히 높은 귀족 집안이 아니면은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여자, 이거는 그냥 노동력 제공 외에는 아무런 인격체적인 대우를 못 받았던 거죠. 남존여비 사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쭉 이어져 오다가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제대로 이제 존중받지 못했고 도구로만 이제 이용이 되다시피 하다가 그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게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헌법에 여성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위상이 그때부터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조차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인데 그 전에 조선 사회에서는 투표 제도 자체가 물론 없었지만은 그야말로 말 안 해도 노비나 다름없는 타고난 노비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여자도 글을 배워야 된다. 한글 전용 운동을 시작을 했죠. 투표권을 줘야 된다.
그분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화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민주국가를 처음으로 왕정에서 민정으로 바꾸면서 여성들에게까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인권을 인정을 해줬는지 정말 참 놀라운 저도 최근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오고 새롭게 좀 평가받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도 자세히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놀라웠던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음부터 이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던 거, 그 다음에 소위 국민학교 때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네. 시켰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 분단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지금 세계 OECD 국가의 메디 안에 들어가서 네. 이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거는 전부 결국 우리 두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도자의 두뇌, 이승만 대통령의 그 100년 앞선 두뇌가 그렇게 멀리 내다보는 그런 시야를 가졌던 분을 우리나라의 초대 국가 원수로 모시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큰 복이지요. 이사장님께서 이제 저랑 이야기하실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울돌목 교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강화문에 존경하는 두 분, 세종대왕하고 네. 이순신 장군이 계신데 만약에 한 분 더 모신다면은 네.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걸로 언젠가는 그리 될 걸로 보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 이씨만 그렇게 다 모아서 세우느냐 할까 싶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본이 다르잖아요. 본이 이순신 장군하고 저 세종대왕하고 다르시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도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날 2024년인 오늘날의 시점에서 봤을 때 이사님께서 판단했을 때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은 아직도 뭐 유리천장에 높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양대 축은 성별로 보면은 남자 반 여자 반입니다. 남자 반 여자 반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남자들이 많죠. 그건 뭐냐? 이때까지 수백 년 동안 축적되어 온 그 격차가 아직은 100%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점차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여성과 남성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가령 신체적인 능력 같은 거는 어떤 체력적인 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좀 우월하기도 하고 또 여성이 또 우월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모든 동물의 세계에도 다 공통이고 그러나 국가 발전의 기여도에서 볼 때는 그 잠재 능력으로 볼 때는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지적인 능력, 두뇌 아니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우수한 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골프니 뭐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노벨 문학상 탄 사람도 네, 여성이네요. 네, 뭐 스포츠 분야 그런 분야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능력이 남자에게 조금 더 뒤지지 않기 네. 때문에 사실은 50대 50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 지금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예.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차 해소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이사장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 여성의 인권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성, 남성은 생물학적인 구분인데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인권, 즉 사람에 대한 인권,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동안에는 이제 남존여비라고 하는 그런 어떤 풍토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훨씬 더 많이 타락돼 있었지만 서서히 신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여성의 실력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평등하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사람에 대한 인권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저는 좋은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와야 되죠. 옛날에 수렵시대, 농업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사냥은 남자가 밖에 나가서 한다. 안에서 뭐 집안일 하는 건 여자가 한다. 그렇게 분업화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농업시대에서는 조금 그것이 이제 줄어들고 지금 산업사회는 옛날 그 수렵시대나 농업시대에 비해가지고 100배, 1000배로 다기화되어 있고 할 일이 많거든요. 여성들이 해야 할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남자들 보고 하라고 해도 못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남녀 50대 50으로 가야 됩니다. 예. 이사님 오늘 그래서 이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과 여성, 곧 사람들의 인권이 더욱더 신장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하여! 여여!